여러분 60대의 눈물이라 저 지금 파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60대 이상 취약차주 증가율입니다. 11.7%예요. 10명에 60대 이상 인구가 있으면요. 한 명은 취약차주라는 거예요. 취약차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다중채무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취약차주는 여기에다 더합니다. 다중채무자에다가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고요. 아니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 하위 30%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취약차주는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60대 이상 취약차주 증가율이 11.7%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연령별로 보면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에요. 11.7%. 무려 말입니다.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0대 이상인데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들 말입니다. 결국 꼬꾸라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대 이상은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많고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때 말입니다. 2년 1개월의 통제 방역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 무더기 폐업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 2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도 마찬가지고요. 60대 이상도 마찬가지. 그런데 60대 이상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60대 이상이 11.7%가 증가했으니까. 문제는 갚을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갚을 능력이. 이게 60대 이상이 되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말입니다. 이게 부채에 대해서 휩쓸려 버리면 더 이상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 지금 파산합니다 이렇게 달았을까요? 이분들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장 경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재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제가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회는 국회대로 발목 잡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파산했을 때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이 파산했을 때 진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고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30대 이하 보세요. 30대 이하. 30대 이하도 취약차주가 9.5%나 증가했습니다. 42만 명이 46만 명이 됐어요. 60대 이상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30대 이하도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창업할래 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된 20, 30대 이하 청년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통제 방역의 어떤 상황, 경기 침체의 상황에 억눌려서 지금 3곳 이상의 다중채무가 늘어나고요. 취약계층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심각하죠.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 60대 이상의 어떤 심각성, 30대 이하의 심각성이 지금 교차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괜찮은 거 40대는 감소했습니다. 40대는. 35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감소했고요. 50대는 조금 늘어났지만 60대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26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어나서 3.8%가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60대 이상이나 이게 30대 이하 청년들 혹은 60대 이상 어르신들 여기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체율이 다 늘어납니다. 물론 30대 40대도 다 늘어나지만 연체율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건 폭발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60대 이상의 연체율이 0.6에서 0.7, 0.7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대출 만기 연장 133조 3천억 원이 우리 뒤에 큰 핵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0.7이라는 숫자, 30대 이하의 0.5라는 숫자 이것은요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고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이 지표만 봤을 때는 뭐 늘어났네.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0.1%밖에 안 늘어났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대출 만기 연장이 워낙 큰 것이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금액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금액도. 연체 금액도 한번 보세요. 특히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만 딱 뽑아서 봤을 때 연체 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2021년에는 5조 1천억 원이었던 연체 금액이요. 2022년에 6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 지금 파산합니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요. 지금 채무자가 특히 말입니다. 이게 다중채무자 또 금융취약자가 저는 충분히 말입니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볍게 여겨서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근로 뭐 일자리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30대 이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경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기준점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물가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고 물가가 싸면 여러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고 물가는 물가대로 비싸면 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더디긴 하도 가긴 간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답답합니다.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경제가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결국 말입니다.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저는 여야가 여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 지도자들이라면 한밤 한뜻이 돼서요.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협치를 이뤄내면요.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갈라치기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파악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시장 전체는요. 점점 가라앉고요. 대한민국 전체도 침몰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돼서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올립니다.